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 여러분들을 최전선, 최전방에서 보호해드리는 국민 정치 경호실장 국민 삼촌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반 외도합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팩트TV 스튜디오에 외간 남자 만나러 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위해서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에 출연한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지사항 말씀 하나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지난주 방송보다 22명이 늘어난 1202명입니다. 1202명.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팩트TV의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 유튜브 구독하는 구독자 수는 13,320명이야.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돼. 시청자는 1,200명, 유튜브는 10배, 13,000명, 320명. 유튜브 이 재방송이나 청취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공짜니까. 아니야, 외국에는 또 유료가 있어 또. 유료 또 그 유튜브도 있다니까. 몇 달러씩 지불하고.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망치 부인도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실시간 방송도 고민을 아프리카 TV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고 싶은데 영어로 메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못한다니까 지금. 그거 해석해 줄게 우리가. 그리고 팩트TV 안드로이드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생방송 뉴스 다시 보기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와 팩트TV 검색하시면은 웹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욱더 편하게 팩트TV를 시청할 수 있는 웹이 개발됐습니다. 돈을 들어서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무료로 이 웹을 다운받아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봤죠. 두 번 보니까. 이제 갈수록 우리가 그 하사장하고.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네, 죽는 줄 알았어. 저 딱 오니까 전부 다 이게 먹방했다고, 짜장면 먹방했다고 소문이 쫙 깔렸더라니까. 아니, 여기 1시간 반 방송하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셨던. 그렇지. 상규님이 4시간 반. 처음에 갈 때는 그 동네 너무 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7주년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의리, 신이, 이거 중요하거든. 우리가 넘버 3의 그 불사조, 이거야. 헝그리. 에? 근데 가보니까 동네가 일단 너무 멀어. 이제 가봤더면 저는 이제 그래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는 딱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그 전에 내가 스케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딱 이 노트에 딱 적어서 자기 하고 싶은 방송을 그대로 다 하는 거야. 제어하기 전까지. 그래 내가 하나하나 끊고 난 뒤에 뭐 나중에 방송 끝나면은 뭘 엔딩을 이렇게 클로징을 한번 할 기회를 주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또 묻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지? 한 4시간? 4시간 반. 4시간 반. 와, 참. 우리 시청자들이 스톡홀름 주군이라고. 납치범한테 순종하는 인질이라고. 그래 지금 4시간 반 하고 난 뒤에 짜장면 한 그릇. 어제 내가 그 진짜 고역이었다니까. 왜냐하면 짜장면을 드시게 하고 4시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지. 야. 근데 하여튼 7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7주년을 맞이해서 소회를 한마디 하고 우리가 방송을 하지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이요. 오늘 1월 17일이 팩트TV 탄생 1주년이래요. 그래서 1월 17일이 망치부인 방송 8년차 들어가는 날이고 팩트TV 탄생 1주년이 되는 이게 이제 2년차가 되는 옛날에는 커널뉴스로 하시다가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년차 1일, 이쪽은 2년차 1일. 2년이 있는 거야, 우리가. 1월 17일이. 그래서 일단 뭐 7년 동안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해왔는데 사실 어쩌면 팩트TV가 없었다면 제가 그 7년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다. 아프리카에서 시사라는 종목 자체가 아마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팩트TV가 계속 옛날에는 커널뉴스로 팩트TV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라도 살아남아주고 시사방송으로서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팩트로 뛰어오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8년차 접어든 개인 방송이니 또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원조 영상을 통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이제 제가 맨 처음 시작을 했고 바로 얼마 뒤에 이제 팩트TV가 아프리카에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쌍두마차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두 마리 말이 특히 올해 청마에 아주 앞서 나가고 달려나가는 시사방송계의 거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한 방송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일 대표는 머리가 안 적은데. 머리가 좀 크나. 오빠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도 아니야? 머리 큰. 7년. 야, 참 오랜 세월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셨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뭐 여기서 보니까 내 몸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나 늙어간다 이랬는데 아니야. 지금 다 늙어갑니다. 지금 망치 부인 지금 이 모습은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거든요. 7년 전에 미모 수준이 있어. 나 처음에는 어제 방송을 하는데 집에 무슨 사진이 하나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모습니까? 이렇게 자기래.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지. 지금 미모 수준이라 하니까 보여주던데요. 7년 전에 방송할 땐 되게 되게 김 사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애할 만한 정도의 미모 수준이더라고. 그리고 딸 보고 내가 어제 제가 또 대학교 깜짝 때는 유사 김희애였어요. 뭐? 무슨 유사 김희애. 유사? 김희애랑 비슷해. 그건 너무 나가는 거 아이가. 제가 이게 다리 기력질 때문에 전지현 안 됐지만 김희애 정도까지는 제가 뭐 바라봤어요. 지금 참 많이 달라졌죠? 참 아까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참 차이가 나죠. 처음에는 겸손의 깔때기 이런데 후반에는 갈수록 오만의 깔때기, 오만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 이 중도 논쟁을 우리가 좀 실체로 오늘 분석을 한번 하려고. 야, 진짜 캐릭터도 지금 이제 양자가 또 있네, 그죠? 오늘 이제 주제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군요. 예, 중도 논쟁의 실체. 이 중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선거 전략으로 싫어하는 김한길 대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제는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감히 전선을 오른쪽 중간에 칠 수 있어야지. 이것도 민병두 의원이 이야기라. 지금은 전략 홍보본부장인데 전임이죠. 이제 그만뒀는데 이 양반 읽어드릴게. 이거에 대해서 망치 부인의 의견을 생각해. 재벌과 성장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로는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없다. 변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김한길 대표에게 이 제안을 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거리두기도 했다. 실령주면 새누리당 사자회담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가지고 실내용으로 포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검은 민주당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특검만으로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소리. 개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중도 논쟁이라는 건 조중동 논쟁이다. 우리 조 작가님의 그 작품이다. 왜냐하면 이 구도가 사실은 1% 대 99%의 싸움이잖아요. 1%의 직접 지배를 받는 30%와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70%의 싸움인데 이걸 갖다가 중도라는 이 유령 단체를 내세워서 유령 존재를 내세워서 사실은 70%를 갈라치는 거죠. 뭐 지금 새누리당의 최대 지지율이 40%까지 갔다. 그러면 40%와 나머지 60%인데 그 60%를 뭘로 30대 30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떠들고 있는 게 중도라는 표현이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옛날에 왜 2012년 대선 전에 손석희 선생의 EBS 특집 프로를 한 것 중에 한 게 있었잖아요. 중도는 없다. 중도는 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도 뭐냐면 사실 어떤 우리 유권자들이
소위 어떨 때는 보수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진보 진영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지. 결코 좌로다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자기만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선택이 바뀌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치 상황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중도라는 프레임으로 그 묶어보려는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 이걸 조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고, 목표는 60%를 쪼개기 위한 4대 3대 3으로 만들려는 그 잔꾀일 뿐이다.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이 민주당 민병두 김한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 이 뭐라나 60%의 국민 전체를 버리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땐 이 주장에 동의하는 60%는 없다고 봐요. 그 나는 금방 읽어드린 거는 그냥 의견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중동이 재빠르게 이것을 키워주거든. 중도 논쟁으로. 그리고 야네들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하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가 있는 것들이 탐욕스러운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전략이 갈등입니다. 갈등 유발 그리고 분열 유발했을 때 장사가 되거든.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60% 자체를 갈등시키고 분열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 나눠지면은 30입니다. 30. 그리고 40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독자가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다 독점하는 그런 원칙의 소선구제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중도가 있느냐 이런 거지 나는. 저는 이 중도 논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이 언론 소위 조 작가 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은 맨날 이 60%를 분열시키기 위한 60%의 어떤 논쟁을 던져. 그래서 통진당과 민주당이 양보해야 되냐 얼마나 양보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죠. 항상 보면 60%를 갈라치는 논쟁을 던져놓고 지들 40%는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는 고정표만 먹으면 돼. 요 전술이거든요. 근데 그 전술에 늘 따라가는 게 김한길이라는 거예요. 이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등신정당을 만들었던 실력도 조중동만 보는 거예요. 조 작가의 이 꼭두각시지. 이 조 작가의 이 뭐라 그러나 이 리모트 컨트롤에 따라서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야당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 60%는 사실 60% 중에 내가 볼 때 30%예요. 뭐 극성 여당이 40%라면 뭐 극성 야당은 30% 성향을 갖고 있고 가운데 이 30%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김한길은 늘 이 40%를 갈라칠 수 있다는 그 꿈을 꾸고 있어. 그래서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김한길과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소위 자기를 지지했던 30%의 바램도 내쳐버리고 지금 40%를 갈라칠 수 있다는 정말 야무진 개꿈을 꾸고 있는 야무진 개꿈.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공님 여러분 미안. 개욕한 거 아니야. 이때 개꿈은 멍멍개 아니고 쓸데없는 뭐 이런 뜻이야 개. 쓸데없는. 그것이 이제 저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니까. 이 정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확장성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때까지 역대로 우리가 봤을 때 김영삼은 3당 합당했습니다. 3당 합당. 근데 이 3당 합당을 할 때는 김영삼이가 부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화 이미지에서 충청까지 3당 전부 다 JP하고 합당을 했으니까 민자당이죠. 그때죠. 민자당. 우리는 기억이 난다. 그죠? 민자당 해체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선거 전략에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정체성 플러스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죠?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DJP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뿐이니까. 호남 민주투사 이런 것 뿐이니까. 근데 또 충청도를 또 확장으로 끌어온 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막판에 이 단일화가 결렬됐지만은 정몽준 의원과 단일화해서 중도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 이 형태를 끌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명박 아저씨는 실용주의 했잖아요. 실용주의. 그리고 최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이걸 뺏겨본 거죠. 우리 하두를. 원래 이 경제민주화는 실제로 민주당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어리버리하니까 자기의 고유한 무기조차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무기조차도 이거 처음에 들어보니까 내가 그 대선할 때 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기억에는 그게 사실 그 여름에 경제민주화를 이제 이 문재인의 어떤 연설이나 이런데 문재인 후보 연설이나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이 조작가 일당이 뭐라고 퍼뜨렸냐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러면서 의미 자체가 어려워서 서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면서 설레발을 쳐요. 이걸 또 막 이 진보 세력들도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무슨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덩달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뒤통수 치듯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던진 거죠. 결국은 덫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뭐 리모트 컨트롤 해갖고 민주당 쪽 이 안테나들한테 야 그거 안 돼. 경제민주화 안 돼. 이래가지고 이 민주당의 정책 보좌나 이런 애들이 그런가? 진짜 이거 너무 추상적인가? 역시 문재인 한계 뭐 이러고 있을 때 박근혜가 던진 거 아니야. 매번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당하죠. 여러분 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팽이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원심력이 구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심력 자기 중심이 있어야지 되는데 구심 없이 외연만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해마다 있는 무슨 당 강령이나 당 정책 잘 몰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의 형태가 동의가 되면 되는데요. 저는 이 지금 중도 논제의 핵심은 중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다운 보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파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에 있는 새누리당이 보수 우파 정도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되려면은요. 지금에 있는 정당에 있는 형태가 제대로 우리가 친일파들이 다 이 민족적인 우리 형태에서 전기를 바로 세웠으면은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일부 있는 세력들이 진짜 새누리당스러운. 근데 지금에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당이 잡탕이 다 있어요. 잡탕이. 군사 독재에 아부하고 지지했던 이 세력들이 옛날에 민정당 세력들 있죠. 지금은 민정당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민주정의당. 그 부분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새누리당의 실세들은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 시절의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 전면에 안 나서 주로 누굴 내세우냐. 소위 옛날에 운동권 출신, 운동권이었다 전향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전향이라 그래야 되나? 안 그러면 변절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권에다가 변절한 변절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세력 앞에 뭐 자기가 뭐 해방 전후사 뭘 이거다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일베 의원 뭐 일베충 이런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진보적인 가치를 떠들어서 득표해갖고 온 사람, 쟤는 적어도 좌우를 잘 알겠지라는 기대감을 줘서 뽑아놓고 걔네들을 철저히 개처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개처럼 걔네들을 앞세워서 아주 저질 정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실세는 지들은 뒤에서 차근히 자기네 걸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최은혜 사건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최은혜라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 되기 전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코레일 사장에 앉혀. 그 다음에 완전히 사냥개로 부려먹어. 그래서 막 칠차몇백 명 자르게 하고 온갖 악역을 다 시켜. 그리고 정말 씹던 껌처럼 버려. 그게 걔네들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라는 것들 우리나라가 역사상으로 중도가 생기려면은요. 선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계급적 자기 계급에 따라서 이 선거하는 것 그리고 자기 소득 기준 그리고 자기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하는 경우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이 이 중도 세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구조가 기형화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조금씩 별반에 있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세력으로 보면은 일부 세력들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도 보면은 진짜 새누리당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열린우리당 할 때 그때 386들이 무능하다라고 해서 관료들을 대거충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료들이 실제로
이 혁명적이든 뭐 이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료 시스템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료를 썼는데 잘못 쓴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관료 집단이 이 민주당 안에서 목소리가 커진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민주당의 비극의 시작은 거기서 왔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계급 소득 이념으로 따진 게 아니고 이때가 역대 선거가 다 어떻게 됐냐면은요. 지역에 따라서 선거를 했습니다. 지역주의. 왜냐하면 영남, 호남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산 출신이 이 대통령 됐던 경선에서는 호남 강주에 가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은 거거든. 그치. 이 강주나 이 전라도는 성지입니다. 성지. 우리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치. 민주주의의 성지인데 그러면 이때까지 지역 그리고 연령에 따라 또 선거했어요. 20대, 30대 지금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50대들에 있는 거는 작년 대선 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2년 또 있어요. 우리 종북, 전쟁 공포, 종북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역대 선거를 대부분 다 보면은 요 변수대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까지 우리가 이념에 있는 부분 이것이 진보든 이것이 보수든 게 분화가 안 됐어 아주까지. 이게 난장판이야. 난장판인데 여기서 민주당도 자기 정체성을 이 난장판에서 진짜 민주당이 뭐냐는 거지. 민주당 역사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럼 민주당 역사는 똑같은 거지. 평화적이고 이 평화적인 통일에 있는 부분들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중산층 이사회 중산층 밑으로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인 정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기 정체성은. 이거는 버리고 지금 보수 있는 형태가 갖고 표로 돌라 그러면은 표 안 줘. 누가 주겠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야당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한길은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한길과 다선 의원들의 특징이 그 자기네들이 야당이고 그럼 야당은 사실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기본이 그렇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있어. 그러면 여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당이야. 그러면 야당은 그 기득권을 뺏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냐 하면 갖지 못한 자들, 정말로 밑바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걸 가지고 정권 찬탈해야 되는데 지금 김한길은 그쪽이 아니라 여긴 버렸어. 약자와 서민 이런 거 다 관심도 없어. 오로지 그 이 여당 지지자들의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누가 표를 주냐고. 그게 김한길 체제의 문제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지금 뭐 정치 뭐 새 정치가 뭐냐 맨날 던져. 안철수 뭐 안철수 뭐 새 정치 지금 거의 추진위원이니까 새 정치가 뭐요? 아직까지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까지 또 뭐라 야당 야권 세력은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누구도 실제로 가장 필요한 정치 개혁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뭐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개헌, 내각제 개헌 얘기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헌의 그 블랙홀로 빠져갈 텐데 그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를 논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뤄야 될 핵심 문제는 소선거구제 문제점인 거죠. 저는 그게 솔직히 이제 쟤네들은 중도 논쟁으로 던졌어. 근데 우리가 이걸 맞받아칠 때 중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소선거구제 문제로 싸움을 벌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게 구의원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여러 다수 후보 중에 1등하면 되는 게 소선거구제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되면서 문제는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항상 우리 정치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등이 그 짱을 먹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30-40%밖에 못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역 대표가 되고 나라의 대표가 되고 나머지 이 50% 이상 60%는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했다가 전부 다 패자가 되는 이 구조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 민주세력들이 이번 판을 조작가가 만든 중도 프레임 이걸로 가면 안 되고 뭐 민주당이 중도 프레임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래. 그리고 지방선거 끝내면 그 당 떼버려. 모든 당원들이 진짜 다 탈당해버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중도 프레임 갖고 신당이랑 경쟁하고 그러면 그냥 등신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보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중심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 다수의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는 정치구조로의 개혁. 그렇지. 이 새정치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뭐 망치부인하고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새정치라는 것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컨텐츠의 소선거구제 뭐 정치개혁인 정치제도의 문제에 대대적인 정치적인 개혁 혁신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문제는 정치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정치를 하려고 주장을 하려면은 정치 주체를 정확하게 중도면은, 지금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중도 논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중도가 없어요. 저끼리 이 꽃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통인데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정치, 그리고 새정치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흡을 하려면은 지금에 있는 정치 개혁들을 보여줄 정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 주체가 있느냐? 민주당은 뭐 친노 있죠, 호남 있죠, 관료 있죠. 이 정치 주체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아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그러면은 친노 비노 싸우고, 뭐 호남, 뭐 영남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에 보면은 새정치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새정치 뭐 의원들 이렇게 영입하는 걸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새정치를 담아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의구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체들이, 내가 왜 주체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민들은 정치제도의 정책이나 뭐 이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정치 주체가 딱 나타났을 때,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타나야지 진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지지율, 야당이 127석 가진 야당이, 제1야당이 국민들한테 10%, 10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지지표 못 받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반사 이익으로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안철수 신당은 더 높아. 그죠? 근데 이 두 개 봤을 때는 이게 그 말 표현해도 되는가? 도찐 개찐이야. 내가 보니까 그 프로테지야, 둘 다. 반사 이익을 누린 그거. 근데 이곳에 있는 것들의 1차적으로 정치 주체를 밝혀줘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정치제도에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가 이야기한 소선거구제의 이 문제, 우리나라 뭐 사실 가장 저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 소선거구제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소선거구제에서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도 제가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떤 그 나두야 삼촌이라는 시청자하고 토론을 하다 어떤 잘못 강퇴를 시켜갖고 논쟁이 중단이 됐는데, 뭐냐면 내각제가 왜 장기 집권 체제냐 그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소선거구제에서 70%가 다른 사람으로 쪼개져 있어도 30%를 먹으면 1등이 그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수당은 30%만 갖고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다수당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구도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새누리 천년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선거구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중대선거구로 갈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중대선거구 제도였는데, 아예 지금 진보 세력이 얘기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저는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번에 또 이탈리아에 가서 느낀 게 또 이탈리아 또 여행가 너네 또 이야기해봐. 아니 거기가 그 베를루스코니가 계속 1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장 후보에는 막 미친 듯이 막 살인이 날 정도로 적극적인데 총리를 뽑거나 의회 구성에 관심이 없는 거야. 저는 이 완전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어쩌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 동네 사람이라서 우리 동네 정치에 관심 있는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법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완전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전국적 스타성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랑 관계 없어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아직 조금 먼 내용이다. 아니죠. 그것도 완전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대안으로는 그 지금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차선책.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 제도. 중대구의 근역별 정당 비례로 할 수 있다니까. 근역별로 영남권에서 그럼 여기는 지역성도 보장해주고 비례의 원칙들도 해줄 수 있는. 그게 중대 선거구 제도죠.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가령 서울에서도 몇 개 구를 묶어가지고 그 구에서 인접한 구 서너 개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수를 총 같이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보들 딱 1번부터 6번까지 쭉 6개 지역구를 묶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한다면 이 그 세 지역에 있는 그 진보 정당이나 다양한 정당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기네들의 지지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각자의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각자 있는 지금 화두를 던지는 건데 새정치를 하려면 정치 주체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따르는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시스템이 기억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새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재앙적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 박근혜 대통령. 내가 아니면 아니야. 국가가 짐이야. 이거잖아. 내가 짐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형태로 가려면은 여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이 의원내각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분권형을 가든 의원내각제를 가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에 있는 소선거구제 문제를 짚지 않고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는 새정치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구조에서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의원내각제가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선거에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새누리당에서만 정권을 유지시켜내고 정권을 계속적으로 획득할 수밖에 없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 집권했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잠깐 지금 여기 우리류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4대 3대 3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면 4대 3대 3 구조에 말려드는 거다. 그러니 민주당을 등신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류님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등신이라고 비판하고 고치지 못하면 외면받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4대 3대 3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금 김한길 체제를 옹호한다는 거, 그게 바로 4대 3대 3에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우려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꼼수를 써도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대중 정부 플러스 그리고 참여정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오는 문제,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이게 전부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강정, 이거 그때 참여정부에서 했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가. FTA, 그 뭡니까? 한미, 뭐죠, 그게? FTA. 그리고 기타 여러 정책이 참여정부에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가 이런 파장이 있을 줄 몰랐다. 성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더뎌 가더라도 진짜 진보적이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더뎌 가더라도 우리는 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찰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진화하지 않으면은요, 그거 듣고 가자 하면 또 보수들하고 똑같아요. 야,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친일파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재산 다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통이든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재산 한 수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적 극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은요, 누구라도 최고 권력은 항상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권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비판이죠. 헌법이 보장된 거잖아.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죠. 제대로 하자는 거죠.
하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나는 지금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책임이나 무정부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야권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매를 지금 미리 여러분들한테 면역으로 지금 면역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우리가 밑에 면역이 안 되면요. 조정동에 지금 있는 프레임들 다 걸립니다. 나중에. 그럼 나중에 헷갈려 우리가. 우리도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침판이지. 나침판. 시사에 나침판. 너무 그래 음숙하지 마. 어? 묻자. 그럴 수도 있지.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예. 지금 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까면 안 된다라는 예. 생각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까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을 까는 게 아니라 누구를 까는 거다? 김한길과 민주당의 김한길 지지자들, 김한길이 뭘 잘못했냐라고 생각하는 그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체할 수 없는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런 민주당을 봐달라, 욕하지 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가서 김한길 사퇴하라고 민주당 게시판에 글이라도 한 줄 더 쓰란 말이야. 자, 이 신PD 내 아이패드가 지금 안 되거든요. 아이패드가 안 되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아, 그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검색해갖고 팩트TV하고 로그인 해야 되는데. 로그인 야, 안 해도 우리가 돼요.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지금 화면으로 안 잡히고 해도 있어. 돼요. 안 해도 돼? 네. 역시 이게 이 구력이 있네. 에? 역시 구력이 있어. 역시 이게 이 차세대의 이 국가인재야. 망치 부인은 국가인재야. 오빠 미안, 내가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 내각제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벌써 딱 이 분위기를 누군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각제가 왜 장기 독재냐, 왜 장기 독재 체제를 가냐는 문제를 젊은 애들한테 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정제가 네.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여기서 망치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건 분권령이든 의원 내각제든 각기 일장이든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개혁에서 있는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을 지금 망치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원 내각제를 가든 분권령을 가든 지금에 있는 정치개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그 바뀌어진 의원 내각제는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지금 의원 내각제 간다고 해서 내각제라는 거를 네. 화두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말리는 거라고. 네. 조작가의 화두에 말리는 거야. 네. 우리는 지금 내각제로 가기 전에 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온 국민 70%가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 개혁을 이야기를 해야 모아내는 게 네. 우선이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네. 그럼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되게 어렵단 네. 말이에요. 뭘 어떻게 개혁할 거냐. 결국 네. 정치개혁은 정치인의 개혁이고 네. 정말 저질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네. 하고 있는 이 구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소선거구제에서 온다. 네. 1등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네. 1등만 하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이 구조, 이걸 깨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논란을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부분이 먼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내각제가 장기 집권이냐, 그 따위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순을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도 중도 논쟁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 신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 정치는 실제로 따지면은 정치 혁신이거든요. 정치 개혁인데 정치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주체가 개혁이 돼야 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망치 부인이 이렇게 내가 과학적 분노를 하라 그랬잖아. 지금 흥분하고 있어, 지금. 정치적으로 흥분하고 있어, 지금. 원래 여자는 과학적 분노 안 해. 그러면 감성이야? 남자가 과학적 분노를 해서 그걸 이끌어줘야 돼. 그래서 정치 주체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망치 부인이 김한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대표 김한길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리더십 자체가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첫 번째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정리 잘하지? 두 번째, 정치 제도의 문제에서는 의원 내각제든 분권령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키가 뭐냐는 거죠. 이것의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 승리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은 분권령이든 의원내각제는 이 계단을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는 반드시 결선 투표제가 있어야 하고, 되죠. 예? 예. 결선 투표제 없는 소선거구제는 한마디로 야권 분열을 통해 4대 3대 3 구조를 통해서 지네들이 다 먹겠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정치 이슈를 논쟁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다가는 중도 세력을 어떻게 먹어야 되니 이거 먹잇감 던져놓고 진보 세력에게는 독일식 비례정당 비례대표제 얘기하면서 그 내각제 개헌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민주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른 주제를 던진다는 거지. 근데 그런 주제들의 문제점이 뭐다? 결론은 이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 또 그래요. 내각제 얘기를 아마 이제 진보 세력들이 또 진보 청년들에게 이게 막 퍼져나갈 것 같은데 내각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독일이나 영국 내각제를 얘기해. 그러나 독일이나 영국엔 새누리당이 없어. 독일이나 영국에는 새누리당이 없어. 거구지 지금. 예? 근데 일본엔 자민당. 예. 그 출신들이 이름 바꿔가면서 수십 년을 지금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각제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앞서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얘기해야 될 건 일단 대통령 4년 중임제 그것도 우리 넘어야 될 산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개혁의 하두로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든 이런 형태의 프레임을 말리지 말고 그렇죠. 핵심을 우리가 어떤 그거는 갑을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하두로 잡아서 새정치의 컨텐츠로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편하고 조작가 일당이 조작가와 종편 일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너네가 너무 왼쪽 가 있다. 우클릭해라를 주장하고 안철수와의 그 논쟁 프레임을 위해서 그 경쟁 프레임을 위해서 중도 논쟁을 던지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국민들 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이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야. 그래서 또 요새 또 이 조중동이든 종편이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권 선거 연대는 낡은 정치다. 이런 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당당하게 이제 황우여 대표도 이 신년 기자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당당하게 이제 야바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진보적인 세력들을 데려다가 후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진보적인 주장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용적인 그 통합이고 내용적인 변화 아닙니까? 근데 지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후보 단일화는 야합이다. 이건 한마디로 야권의 그러니까 우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등치가 달라. 그런데 이 등치가 다른 애들 중에서 짱을 뽑아. 그럼 등치 큰 새끼가 항상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치 큰 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등부터 나머지가 합쳐갖고 큰 힘을 잃을 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야합이야? 지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보기도 좋고 먹을 만도 하지만 따먹으면 금단의 사과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야권 단일화가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분열 정폭이나 갈등 정폭을 시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일 날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지금 바뀌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대 없이 가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공학적 연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새정치위원회에서 윤호전 의장은 의하면 지금까지 야권이 맨날 연대만 하지 않았냐 단일화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금태섭 대변인입니까? 저 3등 할 필요 없는 우리가 1등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거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안철수 신당이나 각기 정체성을 지금 세우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연대의 기본적인 원칙까지 부정을 해버리면은 선거, 지자체 선거 이 하나마나 한 결과의 전멸입니다. 전멸. 왜냐하면은요,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에 있는 형태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논리적 기계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이해한 거예요. 중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물에 도찐개찐 가지고 똘똘 모아서 만든 것들이 지금 대선 때 48%요. 우리가 108만 표죠. 그것 때문에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경제민주화의 하도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니까. 옛날에 그 결과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거부린 거예요. 100만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 100만 표에 있는 부분들 속에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오려면은 우리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수가 다수 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연대뿐입니다. 연대. 제일 좋은 건 통합이지. 당이 하나로 놓으면 좋은데 지금에 있는 정치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은. 그래서 소수자가 이기기 위한 다수의 전략을 이걸 전부 다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도찐개찐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그리고 플러스 조정동이가 원하는 프레임대로 가는 거예요. 이 구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뭐 퇴진하고 뭐 특검 이야기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냐? 지금 구조로 볼 때 6월 지자체 선거는 충분하게 압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 너 그 백날 까불어 봐라. 표로 하면은 우리가 이겨. 국민들 우리 지지해. 정통성 있어. 라고 한 방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로 이야기해야 되냐? 그럼 총을 들어야 됩니까? 칼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선거사에서 우리가 다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정체성이 있는 부분들 속에서 인정을 존중을 하되 각기 있는 부분들 연대성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도찐개찐 똑같이 다 이야기해. 정의당까지도. 이래갖고는 의미는 있겠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걱정을 하는 거는 6월 이후에 이 전국 상황이 요동칠 때 당신들은 전부 다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 죄인 되는 거예요. 죄인. 제가 무작정 뭐 다 팔아 이런 게 아니고 각기의 정체성이 있는 부분들을 하더라도 연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이기고 그리고 성렬이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거는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걸 자꾸 야권 연대를 꽁수라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 있는 부분들을 자꾸 부정적인 형태로 하면은 연대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요. 소수 되려면은 지금 우리가 말라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다수가 되고 정의가 좀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2012년에 야권연대는 실패했다라고 봐요. 예. 2012년에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걸 그 정당들에서 나눠먹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나눠먹기를 하고 그 당시에 소위 그 논의를 주도했던 그 시민단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양보하고 통진당에게 뭐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통진당이 그 당시에 통진당은 우리가 어차피 조직표가 약하니까 그러니 민주당하고 자유경선을 하게 되면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부족하다. 그러니 뭐 양보할 거 양보해달라. 경선은 경선대로 해달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 통진당에서 민노당 출신들이 딱 양보받고 그 다음에 이 국참당 출신들이 경선 붙은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갖고 나타난 문제점이 뭐야? 표가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야권 표가. 결국은 그게 뭐냐? 야권 연대라는 걸 야당들끼리 맡겨놓으니까 지네들의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권 연대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국민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정당 후보를 내자라고 얘기해도 야당들 말 안 들어. 지금 이대로 가면 얘네들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어저께 얘기하신 대로 전략적 낙관과 전술적 비관. 하여튼 진다. 우린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우린 질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야당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비극이냐? 난 차라리 잘 됐다고 봐. 모든 야당이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야당은 이제 지워버리는 거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당을,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야, 혁명적이다, 야. 나는 그 시도를 이 범국민대책본부가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이제 김태일 대표님한테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니터하고 있을 거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협조 요청드립니다. 2월 10일,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가보농민 운동이 시작된 날이 2월 10일이라는데 우리 범국민 대책본부 구성을 제안하는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치 부인이 제안하는 거고 쌍교빠가 분위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여기 팩트에 자주 와서. 그래서 팩트TV 김태일 대표님이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는 좁으면 뭐 팟캐스트 참가자들이 많다. 그럼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토론하면서 우리가 정말 야당들한테 맡겼더니 소용없다. 안 된다. 이것들 다 지네 밥그릇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래 이번에 쫄딱 망해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자. 그런 논쟁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시민부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또 쉼표 좀 찍어 이제 제가 이야기할까요? 하여튼 여기까지 저의 의견에 대한 오빠의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망치 부인이 참 이 흥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망치 부인의 생각을 제가 재해석해드리면요. 김태일 대표 제가 재해석해드릴게요. 전체 이 지금의 무기한 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돌팔구를 할 수 있는 이 소리꾼들이 다 한번 모이자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다양한 것들을 소리꾼들은 그래도 이렇게 전파력들은 있잖아, 그죠? 각기에 있는 팬들도 있고. 그래서 이익을 한번 모아서 너가 새 정치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목소리를 내보는 계기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맞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전략적 낙관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데 이 이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술적 비관은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우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짜서 다양하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형태의 새누리당이든 지금 청와대가 이 고도의 이 기획력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대응하려면 우리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부분들을 암묵적이라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좋죠. 그래서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 정치적 리더십 자체가 복원되면 좋죠. 근데 지금 있는 형태의 이 특검을 봤을 때 특검도 지금 유야만 넘어갔거든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 민심에 있는 동력도 지금 다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하자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2011년까지는 저 혼자 했잖아요. 혼자. 2010년까지는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데까지는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점이 분산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11년 박원순 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낙검수가 확 뜬 거야. 그러면서 이 낙검수 이 지지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다른 얘기가 나갔어.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2012년 그 판도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검수 지지층이 만들어낸 여론, 그 한명숙이 당대표 돼야 된다. 한명숙부터 박영선까지. 그게 결국은 나는 2012년 이 패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낙검수의 잘못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넌 입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게 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는 충분히 사전 토론하자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사전 토론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개혁을 해 나가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이게 결정적일 때 갈라져 버리면 우리는 또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서로 합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건 파트너로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기의 정치적인 방송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편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 불러주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뭐 온다 하더라도 뭐 종편에 나갈 수 있겠어 우리가 못 나가. 왜냐면 나가는 적시가 그날이 방송 사고야. 부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해 두시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그 종편 방송들은 지금 다 그 보면서 다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야기를 해 저것들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는 형태는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 뭐 김부겸은 안 가. 그 안철수 신당에는 안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모으는 계기를 한번 해보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망부가 옷에 흥분을 잘해요. 흥분 진짜 잘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006년에 물 한 잔 먹고 지금 목도 지금 어제 12시간 방송했잖아. 12시간. 난 4시간 내도 지금 목이 아프다 지금. 제가 왜 아프리카 방송을 하게 됐냐면 2006년 지방선거 때 저는 이제 그 2005년에 이미 2006년 지방선거는 박살날 거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의도 여기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정치연구소에 있을 때였는데 이대로 가면 야당 전멸이다. 민주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전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뭔가 전기를 마련하고 싶었어.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유권자일 뿐이었고 정말 정치연구소에서도 인정도 못 받는 말단 복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내가 우리 신랑한테 우리 신랑 하나 당선시키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 그게 2006년 지방선거였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렇게 당한 거야 우리가. 근데 이번 2024년의 지방선거가 그때 재연이라는 거야. 2010년 지금부터 4년 전과 지금이 너무 달라.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물론 질 수 있어요. 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내가 이런 주장을 뭐 팟캐스트를 다 모여라. 뭐 안 올 사람이 태반이겠지. 뭐 누가 동네 아줌마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 동네 아줌마야? 아니 뭐 동네 아줌마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나의 이런 노력들이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잊혀질 수도 있죠. 철저히 패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라도 하자. 그래서 나는 이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하면서 이 조직의 대가가 문성근 씨 아니에요? 이 문성근 씨도 좀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개혁을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2010년에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게 100만 밀란이었어요. 아, 그건가? 근데 이 100만 밀란의 문제가 뭐였냐면 100만 밀란이 만들어지자마자 그걸 탐낸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 여세를 입고 당대표 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낙곰수 입고 당대표 되려고 그러고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되기 전에 특정 정치인에게 줄 서는 바람에 이게 그 국민들의 열망이 매번 깨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팟캐스트 연합방송을 통해서 정말 말빨 센 사람들이 한번 토론해보고 정말 그 당시에 시청자들과 같이 정말 열띤 토론을 그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정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정치개혁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전 정말 너무나 그때 그 암담한 심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악몽이 이 악몽을 제가 그때 2006년의 악몽 때문에 2010년에 천안함 사태 때 정말 목숨 걸고 방송을 하고 몸이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딱 4년 뒤 그보다 더 나빠졌어. 정말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용할게요. 아니야, 내가 뭐 조용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중요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를 모을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 제안에 있는 형태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해봅시다.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인다. 그럼 결론은 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망치나 이상규나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전부 다 정치평론 그렇게 정치평론식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 뭐 민주당이나 안철수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민주당도 이 비판해보고 안철수 하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철수 당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에 대한 개혁 요구다. 어? 민주당에 대한 김태일이 아니라 와, 김태일이가 나와. 김태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팩트TV님 누구? 감사합니다. 예, 땡큐. 감사합니다. 김태일 사장님, 김태일 대표님 사랑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나를 사랑한다고 왜 이리 지금 일편단심해. 그나마 오빠한테 의리. 김태일 대표님 사랑. 자, 좌우지간. 일편단심 아니구만. 원래 사랑 움직이는 거야. 예, 그래서 네네네네. 이게 김한길 대표 체제한테 국민이 보낸 사인이에요. 안철수 정당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 뭐가 있겠어. 그 당에 누가 있겠어. 사람도 아직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 안철수 신당을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걸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이 김한길 체제를 버리고 비대위 구성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안 듣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그리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기타 정당들 뭐 정의당이든 그 형태에서 정치개혁을 합의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폐지하고 그것이 뭐 분권형으로 가든 의원내각제로 가든 그건 또 이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가는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권역별이든 안 그러면 완전 뭐 비례든 정당 비례든 그건 또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문성근 선배가 되게 많이 고민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는 뭐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정치 주체의 핵심은 뭡니까?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제일 큰 문제,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신당도 지금 잘 못 그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대중정당의 모델로 가서는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기존에 전부 다 정당이 진성당원 위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성당원 위주로 정당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진성당원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일환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민당, 그 당시 있는 김영삼 다 양 지도자가 민주화 운동을 그 당시까지는 3당 합당 이전까지,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자발적이던 진성당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부터는 진성당원들이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씩 감소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현장에 정치권의 백수 말고는 당원이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주체의 핵심인 정당이 당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실시한 것들이 작년에 그거죠. 한명숙 그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간 거지, 반대로.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민주당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고민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구조적인 상황에서 진성당원 위주로 정당이 운영 못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원들도 있어야 돼요. 당원들은 기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지지 안 하더라도 유권자들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투표 옛날에 해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틀거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요, 당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모임에 있는 네트워크 조직, 생활 조직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리고 오늘만 자영업자에서 모였는데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이 모였는데 민주당을 지지한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모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요새는 빨라요. 스티브 잡스 형님 때문에 다 돼. 스마트폰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지금 2014년에 와 있고 옛날에 지금 하는 활동 방식은 옛날 버전으로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형태의 제가 누누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요. 이런 네트워크 조직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에 있는 부분들하고 딱 크로스 있잖아. 철수형이 크로스인가? 그 크로스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조직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들이 그런 저력의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내 생각에는 안철수 신당에서 이 하두를 받아주면은 민주당이 또 이것도 또 생각한다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철수 신당에 있는 정치 주체에 담을 수 있는 정당에 있는 부분들의 이 모델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6월 전에 정당이 만들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짜 I don't know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몸값을 높여서 나중에 총선 전에 뭐 만들지 뭐 일단 뭐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추천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정말 이번 뭐 지방선거에 뭐 후보를 낼 건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안철수 신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말도 많고 뭐 되는 뭐 새정치의 내용이 나오는 것도 없고 또 통진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후보를 다 내겠다. 무슨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의 열망을 놓고 뭐 이 그 민주당은 지금 새누리당이랑 짝짝꿍 하고 앉아 있고 정말 이 지금 정당들의 모습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무슨 협박하는 것 같아. 정말 협박하는 것 같아요. 공갈 정치한다는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연대 안 한다. 결국은 2012년 야권연대가 망한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군소정당일수록 민주당이랑 일찍 합치면 우리가 불리하다. 조직표에 불리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 협상 시간을 늦춰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본선 들어가기 직전까지 늦춘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다 국민이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 꼬라지를 지금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야당들한테 이 국민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야당들한테 나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걸 게 아니라 정말 범국민 이 경선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봐. 범국민 경선단. 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각오하고 난 한번 갔다 왔어. 난 또 갈 자신도 있으니까 범국민 경선단 한번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야당 이 따라지들 지들 멋대로 말이야 밥그릇 나눠먹기 이런 거 못하게 정말 국민 후보 한번 해보자 이거죠. 참 두 번 가면 안 돼. 지금 두 분은 어떻게 가. 지금 두 번 가면 안 돼. 두 번 가면 안 되고 밖에 저기 인천에 망치부인이 또 격려해 주려고 왔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망치부인이 흥분해서 내가 지금 과학적 분노를 하라니까 오늘 흥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12시간 하고 요새 지금 신나네. 망치부인이 7년 됐는데 세상은 이 꼬라지 이 모양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방송하니까 오늘 왕 짜증나요. 왕 재수없어가 지금 이리 흥분하고 계시는데 계속 흥분만 할 수는 없잖아. 여기 누가 그랬어요. 흥분은 간절합니다. 저 정말 간절합니다. 나 폭탄 선언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망하면 나 진짜 사라질 거야.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또 봐라 또 오버하고 있네 또. 아니야 난 진짜예요. 나는 정말 무슨 아니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들 해. 너희들이 잘해 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방송 시간 나는 우리 이제 봐라 이 딱 1시간 반용으로 우리 에너지를 축적을 하잖아. 12시간 이래 땡감을 지르니까 방송이 내 이 몰래 지금 만약에 뭐 산삼이나 보약이나 뭐 이런 거 다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방송만 뭐 한 12시간 하고 싶지 막 이 영상으로 나가고 막 이야기하고 싶지. 예?
내가 유튜브에 방송을 못 올리니까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에다가 내가 영향력 있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정말 우리가요 이거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니까. 나 정말. 자, 당신들이 진짜 이 뭐야 대통령 서거했다고 서거 방송 9일하는 시대에 살아봤어? 예. 내가 캔디를 2번이나 못 볼 때 내가 진짜 얼마나 절망했는지 내가 알아. 내 나이 11살 때 캔디 2번 못 봤대 그때. 저 캔디 2번을 못 봤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5시나 6시 우리 그런 세대인가? 우리 36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우리가. 이 여러분들 오빠가 그때 36이었으면 그 캔디한테 안 태어났어 지금. 그런가? 머리가 항상 저는 방송 나이가 38입니다.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요 5시나 6시 되면은 애국가가 울려치면 전부 다 일동 전부 다 모든 세상이 다 스톱입니다. 스톱. 예? 그리고 이 말표현 대통령의 이 박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잡혀가는 시도도 있었고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뽑는 그 투표를 위해서 죽은 분도 계십니다. 대통령 직선대 때문에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민주화 열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누구는 뭐 표현의 민계, 세상에 조그만 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우리 비판의 자유를 위한 정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000만 변호인에 1000만이 모였다고 해서 나는 한편으로 기분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노무현의 시대 정신을 기억하지 않으면은요. 그 영화 1000만이 넘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시대 정신이 뭔가? 노무현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익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익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것들은. 그 말이 그 변호인 영화에서 사람들은 뭐 국민이 국가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저는 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전 되게 경상도 사투리 잘 모르지? 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상도 맞네. 몰라. 한번 해봐. 그러면 그 버전을 해봐.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노무현이라는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얼마나 그 비상식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정치인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럽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야당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리니까 국민이 바꿔야 돼요. 국민이 판을 뒤집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망치 부인 조금 더 제가 야구를 올리면 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얄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하면 안 되자는 게 상식이거든. 그리고 나는 또 이 변호인 이야기 다시 할게 또. 여러분 그 제일 끝장면에 보면은 그 수위가 나옵니다. 수위.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그 수위하고 제수복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한복인데요. 여러분 색깔 쭉 보면 수위입니다. 수위. 근데 그게 저 오버랩이 되는 것들이 한 명 한 명 변호사가 다 이렇게 기립되잖아요. 그죠? 이 기립되는 건 뭐죠? 나는 그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은 그 메시지는 연대하고 하나하나씩 뭉쳐지면은 속물 변호사였던 그렇지. 아무도 고졸 변호사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부산에 있던 변호사들이 그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줬 그 수는 99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법정에서 하나하나씩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도 약자의 힘이 소수자이지만은 세상의 상식과 정의를 위해서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뭐 저희들은 뭐 제가 38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녀 세대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해야 됩니다. 뭐 누구는 저희들은 정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상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익하면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죠? 이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좀 오늘은 뭐 되게 우리가 격정적 오늘은 뭐 농담을 하려고 했기 망부가 뭐 받아 애드립 자체를 안 받아줘. 금나 씨 지금 방송을 내가 어저께 괜히 7주년이라고 웃으면서 방송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웃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저께 못한 그 에너지를 여기다 지금 이어서 거지. 지금 이상규 종횡무진에 참 머리도 똑똑해. 정말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하자. 새누리는 강자예요. 새누리는 제일 등치가 크고 가장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약자들이 뭉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자들이 자기 욕심, 자기 밥그릇 이걸 챙기면 이 약자들이 내 밥그릇이 아니라 우리 밥그릇으로 뭉치지 않으면 절대 그 강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국민이 그거를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자, 한번 방송 시간도 다 돼가고 망치. 아니 근데 말이에요. 그 김태일 대표님이 맨날 우리 방송 시간을 잘라먹는데 나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내가 아까 8시 35분인가 40분까지 내가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일 대표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예 방송 시간을 9시부터 11시로 하는 건 어떨지. 9시 반에서 11시. 9시부터 11시. 그럼 나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나도. 그러니까. 오빠는 어떤지. 길에 공개적으로 물으면 지금 네가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여러분, 우리 쌍기 오빠가 뭐라고 대답하는 방송 시간. 이런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진짜 이타면 안 되잖아, 지금 만취부위에. 김태일 대표도 이거 상식이 아니야, 이거. 오빠 시끄러.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아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예 김태일 대표가 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한번 우리가 하고 그리고 빌 받으면 밤 새고. 아니야 여보 밤은 안 셀 거야. 일찍 들어갈 거야 여보.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아이고 참. 그 방송 시간 30분 늘어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방송은 10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연장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할 이야기 해봐라.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이거든요.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래서 우리가 참 망부도 한 7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루즈 타임이 아니고 원래 김태일 대표 전 시간이 5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하면 더 플러스 5분 추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 보너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시간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야. 10분 얘기로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우리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면 오빠 할 수 있어? 뭐 4시간 또 했는데 뭐 2시간 그거 뭐 못하겠어요. 내가 4시간까지 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김태일 대표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단 해보도록 하고 5분이면 50분 추가. 역시 여기서 또 지금 김태일 대표님께서 김태일입니다. 오창석도 5분 빨리 맞춰라 이러면서 지금 또 그 책임을 전가하고 계신데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두 분이 9시까지 널널하게 하시고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늦게 가나? 그렇지.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근데 내가 합의를 타협해 주겠어. 10시 반까지로. 10시 반까지. 네. 8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로. 자, 일단 망부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망부님의 여론 전략을 오늘 제가 이제 파악을 정찰 했습니다. 추산 5분 추가는 50분이라는 팩트 TV 추산 있을 거예요. 김태일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이라 좀 길게. 오늘 왜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제 안 하잖아. 왜요? 새로운 프로가 또 추가됐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깔때기 방송은 1회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 잘렸어 자기도. 본인 대표하는 데서 잘렸구나. 이제 이 옆에서 이제 재미없다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은 앞 전 시간을 완전 불타는 금요일. 아니 나는 지금 그 솔직히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방송을 옛날에 야간 방송 했었거든요. 그 야간 방송을 하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갖고 내가 이제 낮 방송을 돌린 거야. 근데 그 뭐라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시청률은 10시 이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좋은 내용을 이게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못 보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퇴근하고 막 이럴 때라서 시청자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유튜브도 또 실시간 중계돼.
아, 이거 예. 유튜브도 실시간 중계되는데 예. 유튜브도 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모바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밥 먹고 막 이럴 때란 말이야. 자, 그거는 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네, 그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주 1회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자 여기서 끝내죠 이제. 이제 봐라 이게 이제 한 번 이제 아니 하면 이게 계속 지금 밀린다니까. 서로 지금 협박하는 거야 지금. 예? 시청 나는 이게 그 김태일 대표한테 시간을 늘려달라 했더니 예. 이 사람들이 횟수를 늘리라고 아 이게 좀 이제 빨리 끝내요.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거들이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 빨리 끝내. 지금 이 짜고 치는 거지. 아니야 빨리 끝내. 짜고 지금 왔지? 아니야. 나는 여기 주 1회 오는 것도 힘들어. 자, 그러면은 뭐 3회를 무슨 3회야 또. 횟수 3회. 이 인간들이 진짜.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오늘 하십시오. 망치 부인 정리도 한번 하고 저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마무리하시고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지금 조작가와 그 일당들이 퍼뜨리고 있는 중도 논쟁이라는 실체 없는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그 지지자들 그 마음 그 민주당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더 진보적인 정당을 찾아야만 했던 그 정말 절절한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의 야당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있으면 안 되고 정말로 힘을 합쳐야 된다. 지난 2012년처럼 막판까지 시간 끌다가 본선 말아먹지 말고 지난 2012년 대선 왜 망했나 그 단일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마지막까지 몰고 가느라고 결국은 안철수 선거인지 문재인 선거인지 그냥 놓쳐버린 거야. 단일화와 합의는 3개월 이전에 끝내야 된다. 모든 단결은 3개월 이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쟤네들은 뭐 이게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러면서 다른 논쟁을 던질 때 우리의 요구는 뭐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소선거구제를 깨야 된다. 소선거구제는 결국 10명의 여러 몸뚱이 중에 제일 센 놈, 제일 힘센 놈 그거 한 놈이 먹는 거다. 그럼 방법은 뭐야? 9사람을 지지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 다수의 의견을 그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는 소선거구제 개편에서부터 온다. 적어도 결선투표제로 가던가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거구 제도에 대한 정치개혁 이것이 핵심이다. 정리 다 해버리네. 정리. 자, 이렇습니다. 저는 뭐 다 저 망치 부인이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의 야당 다 동일하게 말씀드린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정부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정어린 비판입니다. 애정어린 비판. 그 6월 선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미리 이제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릴 수 있으면은 우리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오십시오. 우리가 어느 분이라도 그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까. 근데 야당이 바로 서야 되면 정치 주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주체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치개혁, 정치제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치 주체가 국민들과 똑같이 소통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구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정권을 이야기를 할 때 불통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안이 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야당 지지자, 대선 때 얻었던 48%를 불통하면은 이 나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 올 때 이 나라의 대한민국은 야당, 여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 것입니다. 그때는 시민들이 나설 겁니다. 시민들 좀 괴롭히지 말고 좀 편하게 돈 벌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쌍교와 망치분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불탔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